내가 중동, 휘문, 숙명을 가도 다 덤벼. 용인에 가도 다 덤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쟤 진짜 공부 잘하는데 거기 가는데 따라가야지. 얘 problem. 대기자 TV. 소장님이 보셨을 때 엄마들이 학습에서 놓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찝어주신다면요? 1번 대학을 가고 싶으면서 대학 가는 공부를 안 시킨다. 대학 가는 공부를 안 시킨다. 분명히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싶으면서 대학 가는 공부를 안 시켜요. 영어로 얘기 들어볼까요? 예. 영어를 첫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네. 토플 리딩을 시작합니다. 네. 토플을 잘 보기 위한 리딩을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유학을 갈 애들 같으면 토플 리딩 시작하는 게 맞아요. 네. 토플 리딩 하는 애들의 90%는 한국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수능하고 토플하고 상관관계가 한 30-40%밖에 안 돼요. 오히려 수능하고는 SAT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러면 리딩 교재를 토플 리딩을 할 게 아니고 SAT 리딩을 해야 되는데 토플 리딩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다 토플 리딩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필요는 없지만 파이널 시험 문제는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면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럼요. 이 방송에서 돈 들어가는 얘기는 안 해요. 아 그렇네요. 자습서 정도 사라는 얘기밖에. 자습서는 사라고 하지만 뭐 나머지는 구태여. 저한테 와도 되지만 안 와도 효과는 90%는 비슷해요. 제가 효과 있게 하는 거는 끌고 가는 힘이에요. 엄마가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걸 저는 하게 하는 거지 엄마가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냥 토플 하는 게 있어 보이니까? 아니죠. 어학원이 왜 생겼나부터 보면 돼요. 어학원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 외고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대거 어학원이 생겼고요. 한때는 유학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어학원의 목적은 외고와 유학이었는데요. 그때 외고에서 국제반이 있었기 때문에 토플이 테스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학원은 토플을 잘 보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오더메이드를 잘 못해요. 원래 백화점에 가서 전시대에 있는 걸 사지 이런 물건을 갖다 달라고 오더할 수 있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맞는가 보다 이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시되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전시된 것 중에 고르지 내 애한테 필요한 걸 고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대학 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걸 찾지 않고 그냥 덜 도움이 되는 걸 만족하고 보낸다. 근데 대부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학원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외도 아닌데 요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장님. 알 수 있으면 선생님 우리 아이 토플 리딩 해주지 말고요. SAT 형체로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영어 선생님은 SAT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 영어 선생님은 왜 토플 가르쳤어요? 그동안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이 토플 가르친 사람이 SAT 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예전에 했던 독서 논술 학원의 선생님이 교과서로 수업 왜 못 하겠어요? 그냥 안 했던 거죠. 안 했던 거죠. 왜? 이 초등학교 이 학원 선생님은 얘가 수능을 잘 보는 데는 아직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의 문제잖아요. 내 아이의 에너지와 시간과 나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는 걸 찾아야죠. 경제 법칙이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엄마들이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대학을 가는 공부를 안 시킨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영재고, 과거, 무슨 영재고, 과거 준비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던데 어떤 애가 KMO를 공부한대요. 왜 하냐 그랬더니 수학을 잘해서 한대요. 영재학교 가려고 하냐? 딱히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대요. 근데 여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딴 과목이 밀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입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재학교 왜 가려고 하냐? 그러면 의대 가려고 한대요. 안 되죠. 의대하고 영재학교는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저번에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싹 조사했거든요, 애들을. 그런데 영재고 과거 출신이 되게 없어요, 몇 명. 그리고 요즘에 점점 더 그걸 차단하는 정책들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영재고 과거 애들은 종합전형을 많이 가는데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보냈던 학교들은 만약에 종합전형이 없어지면 학교들 물어봐야 돼요. 서울대학교 50명 보냈는데 그중에 40명이 종합전형으로 보냈어. 그럼 종합전형 40명이 없어진 아이들은 뭘로 보내실 거냐? 내신 전형은 한 명밖에 추천이 안 되는 거고 문이과. 그러면 나머지 38명이 정시로 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대학을 많이 보냈던 학교들이 계속 많이 보낼지 안 보낼지는 퀘스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학교가 대학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 과거 입시제도로 새 입시제도에서 많이 보낼 수 있다? 그건 네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수능 절반, 내신 절반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잘 딸 수 있는 학교,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패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패션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는 숫자하고 원문만 보시면 돼요. 원문이 뭐냐? 각 대학교에서 나온 입학 요강 하고 제도에 대한 숫자 이걸 맞춰 보시면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누군가가 하는 얘기에는 자기의 욕심이 끼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먼저 경험한 사람은 자기 제도, 자기가 들어갔을 때 제도 갖고 얘기하거든요. 입시 팩트로 확인해라. 만약에 제도가 30년째 안 바뀌고 있다 그러면 선배들의 조언이 맞는 거예요. 맞겠죠. 예. 근데 그대로니까. 일정한 시간 바뀌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과거의 입시 전략은 하등의 쓸모가 없어진 거죠. 과거에 논술로 대학을 많이 갔잖아요. 지금 논술을 거의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논술을 계속 하고 있다 생각해봐. 입시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영어가 변별력이 없는데 전체 공부의 30%를 영어를 하고 있다 생각해봐. 그렇죠? 새 제도가 있으면 새 제도에 맞게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 앞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도가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 해서 네가 도움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따지면 엄마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굉장히 심플하고 상식적이에요. 아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과 내신을 잘 보면 된다. 탐구는 잊어버려라. 탐구는 잊어버려라. 고2부터 해도 되니까. 그러면 영어도 중3 때까지 1등급 수준만 나오면 된다. 영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네. 다만 토플식이 아닌 좀 시간 절약해라. 국어 수학 남는다. 네. 고3 파이널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서 그걸 출력한 다음 예. 이거를 푸는데 내가 아이가 공부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직접 도움이 되는지, 간접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전혀 안 되는지 체크해라. 체크해라. 심플해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나올지 2등급이 나올지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체크해라. 엄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3 엄마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요. 희망을 가지시죠. 전혀 안 올라요. 왜? 똑같은 마음을 다른 고3, 중3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 보셨을 때 입시에서 좀 결정적인 시기는 이때는 놓치지 말아라. 전 중3하고 초육 초육, 두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중3이 중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4월 중간고사를 못 봐버리면 수시 반이 날아가요. 중간고사는 누적이잖아요. 내신은. 그래서 하나를 빼주질 않는다고. 수능은 재수하면 지난번 수능이 디리트가 되지만 내신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 중간고사를 못 보면 입시의 절반이 날아가고 나머지 절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3 여름방학 때부터는 내신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수능하고 마찬가지다. 절반은 이때 끝난다는 마음으로 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때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일단 고등학교 선택부터 좋아져야죠. 그거는 평판도 들어보고 그 학교도 찾아가 보고 딴 건 볼 거 없고요. 네. 입시 성과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가 수능에서 대충 몇 등급 나왔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거 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학교의 수준을 네. 그럼 여기 전교권은 요 정도구나. 강북에 있는 학교의 전교 1등이 똑같은 일반고인데 강남의 전교 90등보다 성적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많죠. 그러면 강남의 90등은 내신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전략을 짜실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신 잘 짜자. 당연히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을 선호한다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고등학교는 무조건 1등급을 딸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과거에는 학교 수준이 높고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어디에 좋았냐면요. 종합전형에 좋았거든요. 활동이 많으니까. 그렇죠. 종합전형이 빠진다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수능하고 내신이잖아요. 내신 따기가 좋으면 수능 잘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기 중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신은 빨리 해서 잡아놓고. 내신이 너무 어렵잖아요. 방학 때도 내신 공부해야 돼요. 내신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군이 너무 치열한 데는 학군이 치열한 데는 누가 가면 되냐? 거기서 또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아무나 다 덤벼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중동, 휘문, 숙명을 가도 다 덤벼. 용인에 가도 다 덤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No problem.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쟤 진짜 공부 잘하는데 거기 갔는데 따라가야지. 얘 problem. 얘가 다른 학교 갔으면 전교 1, 2등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5등급 나와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좋은 고등학교는 없다. 용인외고나 휘문고등학교가 쟤한테는 좋은데 나한테는 지옥일 수도 있고.
용인외고나 휘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래가 구태여 강을 건너서 내신 따기 더 좋은 학교 뭐라 하겠어요? 집도 먼데. 걔한테는 그 학교 갈 이유가 없는 건데 내가 저 학교 가서 성적이 나올 거다. 제가 컨설팅하는 애 중에서 네. IQ도 보통. 네.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긴 했어요. 근데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교권이래 봤자 별로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길래 니네 동네에서 그나마 서울애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애거든요. 니네 학교 동네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라고 치냐. A 고등학교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 학교가 어디냐. B. 여기 가라. 너 전교 3등이지만 7개 학교 전교 1등이 여기로 오면 너 고등학교에서 전교 10몇 등이다. 그러면 최선책이 너한테는 그럼 최선책이 2등급이나 3등급 나온다. 그거 갖고는 내신으로 못 간다. 근데 다 그쪽으로 간대요. 그럼 여기 가면 1등 할 수 있겠니? 거기선 저 전교 1등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2등도 글로 간다고 그랬고 1등도 글로 간다고 했으니까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저기 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만 맞추자. 끝까지 최저만 맞췄어요. 네. 마지막에 맞췄어요. 수능 최저. 수능에서. 네. 결론은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했습니다. 이게 전략인 거예요. 내신은 전교 1등에서 추천받았고 지역균형으로 네. 수능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맞춰야 되니까. A고등학교 갔으면은 인서울 갔을 거고요. 겨우. 만약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인경기 갔을 거예요. 끝으로 초중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음. 공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멘트든 좋습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는 너무 학습에 몰입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능을 골고루 개발시키는 게 길게 보는 거예요. 4학년 때부터는 국영수만 하세요. 이 세 과목은 실력 과목이라고 그래요. 국어 실력, 영어 실력, 수학 실력. 역사 지식, 과학 지식. 지식 과목은 네. 단기 완성이 가능해요. 실력 과목은 최소 9년에서 10년은 봐줘야 돼요. 레벨이 올라갈 때. 세 과목은 놓치지 마라. 네, 국영수 실력 과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말 힘들다. 그래서 4학년부터 그 이전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국영수 위주로 가라. 중1부터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버려라. 입시에 도움만 되는 것만 해도 할 게 많다. 중3이 넘어가면 학원을 빼기 시작해라. 배우는 과정이 많은 동안에는 실력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은 중3 정도까지는 배우는 게 좀 많아서 다녀도 괜찮은데 중3 이후부터는 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아까 제가 말한 과목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필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모든 거는 입시에 집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키워라. 예. 근데 혹시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원하시잖아요. 대학을 가는 거 원한다면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하고 그 시간에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독서하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네, 오늘 민성훈 소장님의 말씀이 간과하기 쉬운 국어학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요성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